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9라운드 빅경기가 참 많았었는데요.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은 북런던의 라이벌 아스날을 만났으나 에메르송의 어이없는 퇴장으로 후반전 무기력하게 경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며 3대1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의 지역 라이벌 맨유와 맨시티 더비는 맨시티의 6대3 승리로 끝나버렸죠. 맨체스터 더비에서는 정말 진기록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홀란드와 포든, 한 팀의 2명의 공격수가 해트트릭을 동시에 달성하였으며 퍼거슨 이후 맨유에 부임한 감독은 맨시티와의 첫 더비전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굴욕적인 기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괴물 공격수 홀란드는 3연속 홈경기 해트트릭이라는 프리미어리그의 진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트트릭을 3번 달성한 선수가 되었는데요. 이전 기록은 마이클 오원이 기록한 48번의 경기 동안 3번의 해트트릭이 최고 기록이었었는데 ESPN에서는 이 기록은 적어도 수십 년간 깨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홀란드가 우습게 넘겼다라고 전하며 괴물 공격수의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해트트릭 달성자는 세르히오 아게로로 총 12번, 현역 선수로는 케인이 8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도 조만간 홀란드에게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손흥민이 38경기 23골을 넣으며 득점왕을 차지한 것이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는데요. 홀란드는 8경기에 무려 14골을 넣었습니다. 이 정도 페이스라면 한 시즌에 리그에서만 50골을 넘어 60골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홀란드는 도르트문트와 맨시티에서 통산 100경기 101골을 넣으며 경기당 1골 이상을 넣고 있습니다. 피터 슈마이켈은 홀란드를 인자기와 호날두, 줄라탄을 묶어놓은 스트라이커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온 괴물 공격수가 맨시티라는 팀에 조화되며 맨시티는 더더욱이 무서운 팀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을 줘도 그것을 골로 결정지으니까 말이죠. 맨시티는 승승장구하는 데 비해 토트넘은 아스날에게 충격패를 당하며 전술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심지어 북런던 더비의 패배가 마치 손흥민만의 잘못인 양 데일리 미러에서는 손흥민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고 아스날의 수비를 괴롭히지도 못했고 베나이트에게 완전히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화이트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래서 벤치로 들어갔다라고 평가까지 하는 영 언론입니다. 전술적인 문제도 고쳐나가야 할 것이지만 다음 경기인 챔스 조별리그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부터가 손흥민의 올 시즌 진정한 시험대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런던 더비에서 참패했습니다.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은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이었죠. 이제 시즌 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손흥민이 콘테 감독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콘테가 원하는 바에 맞춰 변화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콘테는 자신의 전술을 한 선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손흥민에게 지난 시즌과는 다른 역할을 원하는 콘테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술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3톱을 운영하지만 지난 시즌 케인이 중원으로 내려와 연계 플레이를 해주며 미드필더의 숫자를 채우고 있었으나 이번 시즌에는 케인에 대한 견제가 더 심해져서 이 역할을 손흥민이 수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시치의 영입으로 왼쪽 윙백이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손흥민은 점점 중앙 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고 손흥민은 지난 시즌 케인의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케인이 중원에서 뿌려준 볼을 기가 막힌 라인 브레이킹과 마무리 능력으로 골을 넣었던 손흥민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이 보다 시원하게 느껴졌다라고 본다면 손흥민이 중원에서 연결한 볼을 에메르송, 페리시치, 히샬리송이 적절히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답답함이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흥민이 체력적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11월 2일까지 챔스 조별리그를 포함해 9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A매치 기간 장거리를 이동한 손흥민은 앞으로 월드컵 경기가 펼쳐지기 전까지 한 달 동안 9경기를 치르고 또 월드컵에 나서야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토트넘은 리그에서 3위, 챔스 조별리그 D조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굉장히 어렵게 챔스 티켓을 따냈기 때문에 조별리그를 넘어 토너먼트 무대로 넘어가고 싶은 게 선수들이나 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챔스 조별리그 2라운드에서 스포르팅에게 충격패를 당했고 리그에서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에 이어서 챔스 조별리그 3라운드 프랑크푸르트에게까지 패배하게 된다면 자칫 시즌 초반 승점을 차곡차곡 쌓았던 팀 분위기가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아스날과의 경기 전 클룹세스키가 근육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모우라도 장기간 부상해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리안 힐은 콘테 감독의 선택지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죠. 또한 레스터전에서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달성할 때 비수마를 투입하며 3-5-2 전형으로 바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손흥민에게 잘하는 역할을 시켰던 콘테이지만 비수마도 아스날전 이후 부상을 당하며 언제 팀에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비수마의 부재로 3-5-2 전술을 언제 가동할지 모르는 상황에 모우라와 클루세스키의 부상으로 로테이션을 돌기도 어려워진 상황이죠. 이런 면들을 고려해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북런던 더비 후반 이른 시간에 교체하며 다음 챔스 경기를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3, 4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러야 하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손흥민은 다가오는 프랑크푸르트와의 챔스 조별리그 3차전 이 경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